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이 파볼 자료들은요, 한국 경제 또 산업계의 최신 동향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반도체 시장 판도 변화부터 해서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는 기업 이야기, 유통과 경쟁, 또 글로벌 지수 편입 관련 기대감까지 여러 소식들이 있는데요. 핵심만 좀 빠르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중요한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현재 한국 시장의 어떤 역동성,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 변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또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 변화, 이런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소식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와, 시가총액이 180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게 삼성전자 시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그렇죠. 아니, 1년 전만 해도 그 격차가 3배였다면서요. 이거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핵심은 역시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HBM. 네. 이게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HBM3E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SK 하이닉스가 AI 열풍의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자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독점 공급이라는 게 크네요. 네. 이건 뭐 단순히 점유율 문제가 아니고요. AI 기술 발전 속도 자체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실제로 1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도 보니까 36%로 삼성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더라고요. 와, 1위까지요? 그럼 이런 독주 계속 될 수 있을까요? 뭐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물론 경쟁은 치열해지겠죠. 뭐 이게 뭐랄까 기술 올림픽 같은 거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금메달을 땄지만 다른 선수들도 막 기록 단축하려고 맹훈련 중인 뭐 그런 상황? 비유가 재밌네요. 네.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의 기술적인 우위 그리고 양산 능력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좀 시장을 이끌 거다. 이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HBM 수요 자체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좀 반대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넥스트칩. 여긴 상황이 좀 어렵다고요. 500억 원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면서요? 네, 이게 단순한 자금 조달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생존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자본 잠식률이 68.7%에 달하는데요. 68.7%요? 그게 쉽게 말하면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동안 쌓아온 손실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들어간 돈, 그러니까 자본금의 거의 70% 가까이를 까먹었다는 뜻입니다. 재무 건전성이 아주 심각한 빨간불이 켜진 거죠. 와, 심각하네요. 근데 유상증자 방식도 일반 공모라고 하던데 이게 왜 더 안 좋은 신호인가요? 보통 유상증자는 호재 아닌가요? 그게 좀 다른데요. 보통은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투자 더 하실래요? 하고 기회를 주거든요. 이걸 주주 배정이라고 하는데 네네. 일반 공모는 그 단계 없이 그냥 바로 시장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저희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하고 손을 벌리는 형태입니다. 기존 주주도 건너뛰고 바로요? 네, 게다가 최대 주주인 NCM마저도 참여할지 안 할지 불투명하다는 건 좀 그렇죠. 회사 내부에서조차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신호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상장한 지 3년 만에 이런 상황이라는 게 좀 안타깝죠. 그렇군요. 참 반도체 쪽도 명암이 엇갈리네요. 자, 다음은 유통가 소식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시코르랑 올리브영이 제대로 붙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코르가 강남역 근처에 이달 말에 새 매장을 내는데 올리브영이 바로 그 맞은편에 엄청 큰 매장을 열었다고요? 네, 정말 바로 길 건너 맞은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전략 대결이 펼쳐지는 건데요. 어떤 전략이죠? 우선 시코르는 기존에 좀 수입 브랜드 위주였잖아요. 70% 정도. 근데 이번은 K-뷰티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 늘리고요. K-뷰티 강화. 네. 그리고 이제 신세계 백화점 유통망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베스앤바디 웍스 같은 단독 브랜드 이런 걸 들여와서 차별화를 꾀하는 거죠. 큐레이션 그리고 K-뷰티 강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올리브영은요? 그냥 크기만 키운 건가요? 타운 매장이라고 하던데? 타운 매장은 단순히 크기만 키운 건 아니고요. 플래그십 규모의 체험형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번 강남점은 무려 350평 규모인데요. 이게 8년 만에 선보이는 두 번째 타운 매장이라고 해요. 350평이요. 와. 네, 그래서 뭐 피부 측정 서비스 같은 체험 콘텐츠를 강화해서 규모와 경험 이 두 가지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시코르의 선별된 큐레이션이냐,
올리브영의 압도적 규모와 체험이냐, 뷰티 핵심 상권인 강남에서 뭐가 총알지. 이거 정말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투자자분들이 주목하시는 거죠. MSCI 한국지수 정기 변경 소식인데요. 8월 리밸런싱을 앞두고 관심이 뜨거운데 어떤 점을 좀 봐야 할까요? 네, MSCI 지수 편입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돈이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현재 편입 후보군을 보면 좀 흥미로운 흐름이 읽혀요. 예를 들어 방산주, LIGN 엑스원, 또 원전이나 중공업 관련해서 두산, 효성중공업, 그리고 조선 쪽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종목들. 그러고 보니 다 약간 소위 굴뚝산업이나 방위산업 쪽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 종목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던가 지정학적 긴장 같은 좀 거시적인 변화가 투자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핀테크 쪽 카카오페이도 후보로 거론되고요. 반대로 편출, 그러니까 빠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LG 이노텍이라던가 SKC, CJ제일제당 같은 일부 종목들은 최근 실적이나 주가 흐름 때문에 편출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죠. 그렇군요. 증권가에서는 보통 7월 중순까지는 이런 편입 기대감이 관련 종목들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 HBM 같은 첨단 기술이 진짜 시장 판도를 막 뒤흔드는 모습도 보고 또 자금 조달 방식이나 재무 상태가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냉정한 현실도 보고 그렇죠. 유통가의 치열한 전략 싸움이라든가 또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까지 정말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개별 기업의 이런 미시적인 움직임하고 또 MSCI 지수 변경 같은 거시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뷰티 소비 트렌드 같은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 시장 그림을 만들어가는지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시장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SK하이닉스처럼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대를 이끄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한때 유망했던 넥스트칩 같은 기술 기업이 자금난으로 이렇게 위태로워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극명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기술력 차이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어떤 실행력, 또 자본시장의 신뢰를 얻는 경영 능력, 이런 차이가 더 큰 걸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